2025년 가을, 울산 삼산동 번화가에서 20년을 버텨온 삼겹살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셔터를 내리며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현대차 사람들이 안 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가게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입은 사람들로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엔 회식 예약이 2달치가 밀렸습니다. 사장님은 그 돈으로 건물 옆 작은 땅도 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댔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차 옆에 가게를 차렸다는 건 그 자체로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가게 자리에는 인대문의 전화번호만 붙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계산한 달 매출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3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건 150만 원. 사장님의 손에서 2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현대자동차는 세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잘 나가는데 왜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훨씬 더 거대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울산에 살고 계시거나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방 도시에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울산 삼산동 사거리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거리는 평범한 번화가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에서 차로 10분 거리, 30년 넘게 현대차 직원들이 지갑을 여는 곳이었습니다. 고깃집, 횟집, 노래방, 학원, 부동산. 이 거리 상권의 심장은 현대차 직원들의 월급날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현대차 울산 공장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들이 공장을 세웠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습니다. 파업은 2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24일 동안 하루에 780억 원씩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총 생산 차질은 8만 9천 대,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900억 원입니다. 여러분, 1조 8,900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노동자들은 그에 이겼습니다. 기본급이 올랐고 성과급 봉투도 두툼해졌습니다. 삼산동 상권도 그날 밤은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그 축배를 드는 동안 다른 쪽 방에서 경영진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기가 만들어낸 숫자가 지금 삼산동 거리에 인배문의 전화번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2017년 그날부터 현대차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결정의 방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파업 이후 현대차 경영진의 투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연간 600억 원 수준이던 설비 투자 규모가 조 단위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자와 임대료 협상을 하다 지친 집주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년 올려달라고 하고 기분 나쁘면 집을 비워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프면 수리를 못하게 합니다. 이 집주인이 어느 날 결심합니다. 세입자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이것이 2017년 이후 현대차가 내린 결정의 본질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세워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공장과 아산 공장 등 신규 라인에 쏟아부어진 투자금은 8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울산 공장에 들어간 돈은 대부분 낡은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선비 성격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본고장은 울산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투자는 미국으로 향했을까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단순히 공장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삼산동 고깃집 사장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숫자로 직접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직원 1명이 1년에 만들어내는 자동차는 몇 대일까요? 약 44대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율이 높고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 미국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은 어떨까요? 직원 1인당 연간 88대에서 100대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2배 차이입니다. 임금은 한국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업 오너라면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야 합니다. 2017년 단 한 번의 파업으로 24일 동안 1조 8,9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돈이면
최신형 자동화 공장 하나를 새로 짓고도 남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른바 라이트 워크 지역입니다. 노조 가입이 강제가 아닌 지역, 즉 파업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비용은 비슷하거나 더 들고 생산성은 절반이고 파업 위험은 상시 존재한다. 자본의 논리로 보면 이 방정식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장 담벼락 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담벼락 밖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경영진의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견적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에는 30년 숙련공 한 분의 비용이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여기에 4대 보험, 퇴직 충당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생산 손실 리스크, 비용까지 더해야 합니다. 현대차 내부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숙련공 1명을 5년 동안 고용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4억 원에 육박합니다. 14억 원입니다. 오른쪽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도입 비용 대당 약 2억 원. 5년 동안의 전기료, 유지 보수비, 부품 교체비를 모두 합쳐도 총 유지 비용은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4억 원 대 2억 5천만 원. 비용은 17%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어떨까요? 사람이 하루 8시간을 일할 때 밥 먹고 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실제 가동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학원 원장님도 아직 이 견적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의 결과가 이미 삼산동 거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공장 구조도 바꿔야 하고 도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바닥에 고정돼야 하고 전용 레일이 깔려야 했습니다. 설비 교체 비용이 로봇 도입 비용보다 더 들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 로봇은 다릅니다. 두 발로 걷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계단, 좁은 작업 통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당장 숙련공이 서 있던 자리에 채워둘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식 공유 방식입니다. 신입 직원에게 볼트 조이는 법을 가르쳐 제대로 쓸만하게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울산 공장 로봇 한 대가 학습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조지아 공장 로봇 수천 대에 즉시 공유됩니다. 30년 장임의 손기술이 데이터 파일 하나로 변환되는 순간 그것은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기본값이 됩니다. 단심의 30년은 다운로드 한 번으로 복제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어떤 차종을 배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울산 공장에 배정된 차종은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같은 내연기관차 위주입니다. 반면 아이오닉 시리즈처럼 미래 성장을 이끌 전기차와 고수익 모델들은 자동화된 신규 라인과 해외 공장으로 배정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고 이후에는 서서히 규모를 줄여가겠다는 구조적 전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연결해 볼까요? 공장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줄면 월급이 줄고 월급이 줄면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면 삼산동 고깃집 매출이 줍니다. 고깃집이 문을 닫으면 그 건물 임대 수익이 줍니다. 임대 수익이 줄면 울산 부동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삼산동 고깃집 사장님이 20년 가게를 접어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경기 탓이 아닙니다. 구조 탓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퇴직 후 어떤 현실을 맞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며 노동 현장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 퇴직 후 2년 만에 경험하는 소득 하락폭은 90%에 육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은 약 215만 원입니다. 어제까지 1억 2천만 원을 받던 분이 2년 뒤 215만 원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의 퇴직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3억 원 들고 치킨집이나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권리금으로 2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은 1억 원으로 버텨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10%를 떼어갑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말 정산하면 적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돈이 자영업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삼산동 주변에 또 다른 가게가 하나 생깁니다.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습니다. 손님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 가게도 결국 1년 반 뒤 셔터를 내립니다. 이게 지금 울산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천 명입니다. 98만 6천 명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은 40%. 폐업하면서 남는 빚은 평균 1억 원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빠져나온 퇴직금이 자영업 시장으로 흘러가고 그 돈이 3년 안에 빚으로 바뀌는 구조. 이것이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현대차라는 거대한 링거가 영양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장 직원의 지갑이 얇아지면 고깃집이 문을 닫고 고깃집이 문을 닫으면 그 건물 임대 수익이 줄고 임대 수익이 줄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울산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그 부동산에 노후 자금을 묻어둔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동화는 공장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 전체를 먹여 살리던 소비 생태계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울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조업 단일 의존 구조를 가진 모든 지방 도시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는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7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기름밥 먹는 공장 일을 기피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동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인력 공급이 끊길 미래를 대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전환 속도가 지역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화 투자 확대, 울산 공장 인력 감소, 직원 소득 감소, 삼산동 상권 매출 감소, 자영업 폐업 증가, 건물 임대 수익 감소, 지역 부동산 하락, 지방 소멸 가속, 이 8단계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제, 창원, 포항, 군산, 제조업 하나에 기댄 도시들이 모두 같은 경로 위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32년째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57세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줄 고객은 현대차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습니다. 학용품, 미술재료, 공채. 단가는 작지만 손님이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씀씀이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근 초등학교 전교생 수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년 전보다 학생 수가 30% 줄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전긍을 가거나 아예 울산을 떠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현대차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자동화 투자가 어느 공장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손님이 줄었다는 사실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줄어든 원인의 뿌리는 공장 담벼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화의 파급 효과입니다. 공장 안에서 결정된 일이 공장 밖 수십만 명의 일상을 바꿉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문구점 사장님도, 학원 원장님도, 아파트 집주인도 모두 그 파도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 흐름 위에 올라타십시오. 24시간 지치지 않고 불평 없이 일하는 기계를 육체 노동으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존법은 로봇의 경쟁자가 아니라 로봇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운용, 설비 데이터 분석, 로봇 유지 보수.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은 앞으로 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지금 회사가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살아남을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과 제조업, 단일 의존 지역에 자산을 가진 분들은 지금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제조업 하나에 기댄 도시는 구조 변화에 취약합니다. 공장이 줄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노후 자금을 지방 제조업 도시 부동산에 집중해 놓은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방 소멸은 통계청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퇴직 후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2025년 폐업한 자영업자 98만 6천 명, 창업 3년 내 폐업률 40%, 폐업 후 평균 부채 1억 원. 이 시장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들고 뛰어드는 것은 준비 없이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드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권 분석, 수요 예측, 운영 시뮬레이션,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움직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현대차 울산 공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화 투자가 공장 담벼락안을 넘어 도시 전체의 소비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파업으로 1조 8,900억 원이 사라진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삼산동 빈 가게들로, 줄어드는 초등학교 학생 수로, 낮아지는 지역 부동산 가격으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자동화 흐름 위에 올라타는 기술을 익히는 것, 자산이 집중된 지역의 구조 변화를 냉정하게 읽는 것, 퇴직 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 숫자를 먼저 보는 것. 삼산동 고깃집 사장님은 20년 동안 현대차 덕에 먹고 살았지만 현대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산이나 제조업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